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장학행정, 장학의 개념의 변화. 장학의 어원은 슈퍼비전으로서 감독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학교 교육에 있어 교사의 수업 기술을 신장시켜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려는 제반 교육 활동으로 바뀌었다. 1. 관리 장학 시대. 권위주의적 장학으로 비전문가가 학교를 시찰하고 감독하다가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과학적 장학이 시작되어 능률과 생산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관료적 장학은 관료제적 특성을 적용하여 장학 활동의 능률을 추구하였다. 2. 협동 장학의 시대. 인간관계론의 영향을 받아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장학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장학 담당자는 협력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수업 장학 시대. 학문 중심주의 영향을 받아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 효과 증진에 초점을 두었다. 장학 담당자는 교육과정 개발자가 되었으며 임상장학과 마이크로 티칭 기법이 활성화되었다. 4. 발달 장학 시대. 수정주의 장학의 영향으로 교사 개인에 대한 관심보다 학교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인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인간 자원론의 영향으로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 효과성을 증대시켜 교사의 직무 만족을 높이고자 하였다. 장학의 모델 1. 임상장학. 수업을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내외 전문가가 수업을 참관하여 교사와 함께 수업 활동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수업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교사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상위 교사가 제안을 한다. 2. 마이크로 티칭. 임상장학이 한 차시의 수업을 모두 참관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축소된 연습 수업을 분석한다. 따라서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을 녹화한 후 돌려보면서 비평을 하고 수업을 재계획한 후 녹화하여 다시 비평한다. 3. 동료장학. 동료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상호 수업 관찰 및 조언을 하는데 수업을 공개하여 성찰하고 수업 코칭을 한다. 동료 교사 간에 정보, 도움, 조언을 주고받기 때문에 동료 관계가 증진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 실행하기도 한다. 외부 전문가가 아닌 학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수업 개선이라는 도전적 과제 해결을 통한 교사의 성취감을 고취하여 학교 교육 개선에 도움을 준다. 동료 장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과정 공동연구를 위해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의 협력 공동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수업을 공개하여 동료 간 수업 코칭을 할 수도 있다. 4. 약식 장학. 교장이나 교감이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학급 순시나 수업 참관을 통하여 지도나 조언을 제공한다. 5. 자기장학.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자기장학의 방법으로 자신의 수업을 녹화하여 직접 돌려보며 성찰을 하거나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로부터의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고 세미나, 학회, 연수에 참석할 수 있다. 6. 멘토링 장학. 신규 교사가 발령나면 학교에서 경력 교사를 멘토로 붙여주어 전반적인 학교 생활 전문성 개발에 도움을 준다. 컨설팅 장학이란 수업 전문성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교사가 자발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다른 교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컨설팅 장학은 교사가 자발적으로 요청한다는 것과 수평적 관계에서 진행된다는 점, 계속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수업 장학과의 차이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학 모델 중 교사 스스로 할 수 있는 장학은 자기장학, 동료장학, 컨설팅 장학이 있다. 학교, 학급 경영. 행정은 지시와 통제의 개념이 강한 반면 경영은 능동적인 조직행위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경영은 이익단체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운영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며 사실상 교육행정, 교육경영, 교육운영을 구분 없이 사용한다. 학교 경영의 주요 기능으로는 학생과 수업에 직접 관계되는 교수 기능, 학생에게는 직접 관계가 되나 수업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봉사 기능, 학생과 수업에 모두 간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관리 기능, 학생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수업에는 직접 관계되는 장학 기능, 정책 결정, 자원의 배분, 조정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학교 전체 운영상 통일을 유지하려는 행정 기능이 있다. 학교 경영 기법. 먼저 학교는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며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자율성과 책무성이 부과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다. 목표관리 기법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영향을 주었다. 학교는 목표가 불분명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과 수단이 불분명하며 구성원들이 유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조직화된 무질서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목표관리 기법이다. 목표관리 기법은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논의와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들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예산 자원을 배분하여 자체적으로 부서의 활동과 각 구성원의 기여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다음 보상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목표관리 기법의 장점은 의사소통이 원활화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교육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단기적인 목표를 강조하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를 소홀히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강조하기 때문에 계량화와 수치화가 중요시되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질적인 교육을 저해시킬 수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 대상을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과 같이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지출 대상과 한계를 규정하는 예상 집행 방식이다. 통제지향의 예산제도로서 낭비를 줄이고 공무원의 자유재량 행위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 점중주의에 기초하여 각 항목별로 전년도와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이 간편하다. 기획예산제도 장기적 계획 수립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실행 계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책을 기획, 집행하고 평가와 자원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화할 수 있으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영기준 예산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계획 목표에 맞추어 재평가한 다음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다. 이 제도는 금액 중심이었던 예산 편성 방식을 목표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년도 기준이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급변하는 상황에 신축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